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특집 편성을 했습니다. 네,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방송 주간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만세열전을 2회에 걸쳐서 방송하겠습니다. 만세열전이 뭐지?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만세열전이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도 특집 방송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특집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난 1월에 개간 내일을 여는 역사 기획 특집으로 진행됐던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과 한국인의 삶을 그 현장 녹음을 했거든요. 그 녹음분을 편집해서 2회에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좌담의 내용은 100년을 맞이한 3.1혁명의 의미와 오늘날 3.1혁명이 한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도면의 대전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진행했고요. 춘천교대의 김정인 교수, 3.1운동 기념사업회 이정은 회장,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태훈 연구교수가 참여를 한 좌담회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가요계에 G 드래곤이 있다면 민족문제연구소에는 C 드래곤이 있다. 권시용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뒷목을 잡으세요? 왜? 네, 이제 포기했습니다. 뭘요? 네. 아니, 권시용 이거 별명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이제 감사히 받아들일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시즌2부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조한성 작가, 조 작가님 나왔습니다. 네,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만세열전을 이제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세열전이 뭐지?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만세열전은 우리 조 작가, 조한성 작가의 신작 되겠습니다. 네. 생각정원에서 나온 신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만세열전. 일단 잘 팔리고 있습니까? 네,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네. 잘 팔리고 있답니다. 우리 시드래곤은 좀 읽어봤습니까? 네, 전 다 읽고 왔습니다. 벌써 다 읽었어요? 네. 저한테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세열전이 말 그대로 3.1 만세 운동에 그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맞습니다. 열전, 그거죠? 네. 네.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런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역사 공부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그 역사의 경랑에 이렇게 휘말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 휘말려서 어떤 생애를 살아가는지 그런 걸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3.1 운동을 생각하고 자료를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책으로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것도 그렇고 이제 1919년에 있었던 3.1. 그리고 이제 올해 2019년 100주년을 됐으니까 이 책이 이 100주년에 딱 나오면 그래도 잘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좋은 기획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3.1 혁명이라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때 살았던 그 시대적인 그 순간에 참여했었던 그 사건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이 글 쓰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도 3.1 혁명을 다룬 책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만세열전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기존의 역사책들은 이제 전체를 상을 좀 그리려고 대중서보다는 연구서들이 훨씬 많고 전체를 그리다 보니까 개인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개개인,
그 사람에 집중하고 주목하는데 방점을 찍은 그런 네, 책이다. 네, 네. 아, 만세의 열전. 아, 좋은 책이에요. 예? 제가 비록 뭐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자, 3.1혁명 100주년입니다. 2019년. 뭐 당연히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역사박물관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소개해드릴 만한 게 3월 한 달 동안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3.1혁명 특별 강좌를 엽니다. 네. 100년 전 촛불 독립을 외치다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 조한성 작가, 그다음에 연구소의 박수현 사무처장,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님이 매주 한 번씩 토요일에 네. 강연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3.1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의 공간인 종로와 북촌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성쌤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합니다. 우리 시드래곤이. 네. 네. 재밌겠네요. 책은 안 쓰고 이런 건 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얘기에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좀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역사박물관,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 뭐 특별 전시 이런 건 없습니까? 100주년 맞아서? 당연히 있죠. 예. 네. 예. 3.1혁명 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의병들의 유품들, 그리고 국내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3.1혁명 당시의 독립선언서, 네, 이런 것들을 비롯한 3.1운동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1혁명 말고도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런 일제 식민지 시기에 펼쳐졌던 다양한 독립운동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하게 전시를 할 것이 3.1운동에 반대했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면면도 특별 코너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여수 아이들이 그린 독립운동가 그림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어린이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 있어야죠. 이벤트가 있어요. 뭔가 이런 거 좀 재밌는 네,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전이라고 해서 너무 저희를 딱딱하게, 곤욕스럽게 만드는. 딱딱하게 전시만 해서는 이게 역동적인 어떤 박물관이 될 수 없습니다. 네네. 예. 재미있는 이벤트인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만세의 현장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제목이 같이 하자 독립운동입니다. 예. 네. 3월 1일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일본 순사 역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나 보죠?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그 권수영 연구원이 맡습니까? 일본 순사 역을? 누가 맡을지 모르겠는데 다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다 같이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서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기도 해요. 그럼 이제 경찰, 검사 역할도 필요한 건데 이것도 역시 연구원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면 네. 진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소식 홈페이지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공지가 돼 있죠? 물론이죠.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만세열전 책으로 돌아오죠, 다시. 네. 그럼 오늘 좀 몇 명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시즌에 저희가 소개했던 인종익, 그다음에 김동혁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개인이 아니라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학생들을 오늘 소개하는군요. 네. 그럼 경성고등보통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경성고등보통학교가 대단한 학교예요. 그 수재들만 가는 그런 학교였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했던 학교였고 거기에 학생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혁명 당시에 학생 대표였는데 이때 학생들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학생 지도부가 있었고요. 그 학생 지도부는 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전문학교 학생들은 어떤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학교는 이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면 전문 학교들이 있어요.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대학생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네. 이때 근데 교육 차별을 해가지고 그 전문 학교들을 대학으로 인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조선에서는 가장 높은 그 수준에 오른 학생들이 전문학교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이제 지도자로 나서는 거죠. 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네. 일본에 있는 메이지 대학교라든가 도쿄 대학교 유학을 가고 진학을 하고 그랬죠. 네. 어찌됐건 당시 이제 그 조선에 있었던 네. 최고 학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학교 학생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3.1혁명 당시 학생 지도부는 그 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강기덕, 네. 그 다음에 김원벽, 환희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맡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학교 학생들이 학생 지도부고 그 밑에 이제 그 고보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포진해 네.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강기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월 중순 무렵부터 그 중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포섭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하는 거죠. 박노영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박회인이라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만세 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한다거나 선언서를 뿌린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좀 같이 공부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가지고 주변 2학년, 3학년 급장들한테 이제 알려가지고 좀 모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전해진 거예요. 전해질 때. 그래가지고는 400명이 모여요. 다 모였네요. 네, 전교생. 거의 전교생. 잘못 전해졌다는 게 어떻게 잘못 전해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몇 월 며칠 날 조선 YMCA 회관으로 모여라. 네. 라고 했는데, 네. 전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좀 네. 비밀스럽게. 네.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독립운동 느낌으로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다들 이 분위기에서는 독립운동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참여할 마음이 있으니까 대부분 막 얘기할 때마다 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파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400명이 순식간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YMCA 회관에 갔더니 400명이 모여 있었고 그때 당시에 YMCA 간사가 깜짝 놀란 거죠. 여기를 내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네. 400명이 모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간사가 네. 입장할 수 없다. 당황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중앙교회라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로 있는 김창준 33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김창준 목사한테 간단하게 설교를 듣는 걸로 하고 빨리 해산. 경찰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해산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를 남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니까 당황을 많이 했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정말 소수 정예로 한 10명 정도한테만 말을 해가지고 10명의 학생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 학생들한테 같이 독립 만세 시위가 벌어질 때 그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각 반으로 나눠요. 자기가 들어가는 반을 나눠가지고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한테 3월 1일 날 점심시간에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사들이 그 증언이 남아있는데 일본인 교사들이거든요. 네. 이 일본인 교사들이 뭔가 이 학생들이 이상하다는 거지. 쉬는 시간에 엄청 시끄럽게 떠들썩해야 되는데 떠들지 않고 조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도에 어떤 놈이 씩 고개를 들고 자꾸 그 정황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를 챘었는데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불온한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게 이날이 3월 1일이 반공일이거든요. 반공일. 네,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듣는 할머니가 쓰던 그 말 듣고 처음 들어보네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반공일은 이제 반만 공휴일이다. 토요일이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12시쯤에 학교가 파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에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그런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그 예행 연습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갈 때 교문에서 모여가지고는 학생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 30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멋있네요. 네, 멋있죠. 예.
예전 대학 다니던 시절 생각해 보면 학교 안에서 그렇죠. 출정식을 갖고 그렇죠. 맞습니다. 대호를 꾸려서 밖으로 그렇죠. 나가고 네. 그래서 전체 집회에 참여하는 그렇죠. 그런 식의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지금. 네. 당시에 그 경성고보에서 조사한 네. 성행 조사서가 남아 있어요. 성행 조사서. 네. 이거 그거 뭐 우리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통지표 거기에 뭐 학교에서 가정에게 해갖고 네. 적극적인 아이나 주의가 산만하고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그런 거죠. 네.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네.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 이거는 생활기록부 같은 거? 검거된 학생들 당시에 그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검거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 의뢰를 한 거예요. 검사 쪽에서. 그래가지고 학교 쪽에서 이제 성행 조사서를 작성을 해갖고 제출한 건데 박노영에 대해서는 모리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은 중간 정도지만 무엇이든 앞장을 서는 남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성적 얘기는 꼭 선생들은 꼭 성적 얘기를 넣네요. 그러면 이제 검거가 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가를 하고 검거가 됐고요. 네. 검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 또는 뭐 예심 판사들한테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예심 판사가 독립을 희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 박노영 학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일합방의 취지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독 정치는 마치 조선을 식민지와 같이 취급하고 조선인을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차별한다는 거죠. 민족을 달리하고 역사를 달리하는 두 민족이 동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날이 보고 듣는 일 중에 우리의 감정을 해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생겨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노영 학생은 약간 좀 돌려서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돌려서 얘기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일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너네들을 똑같이 대우할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합병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엄청나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는 말인데요. 나날이 보고 듣는 일 중에 우리의 감정을 해치는 게 더 많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차별, 그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격분시키고 그리고 그 격분이 독립운동을 또는 독립을 바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통치가 독립을 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날 그 상록수의 저자 심훈. 그렇죠. 이분도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심훈 선생이 경성고보 학생이었어요. 그렇죠. 경성고보 학생. 네, 경성고보 학생이었고 자기가 진술할 때는 혼자 갔다고 얘기했어요. 맞아. 그런데 혼자 갈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200명, 300명 안에 아마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성고보 다니던 학생이 박헌영, 박열, 그렇죠. 이런 분들도 다 이때 같은 학생들이었거든요. 학년들도 같아요. 네네. 박열도 경성고보 학생이었습니까? 네, 경성고보 학생. 유명한 사람이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1 운동이 의열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까지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어떤 등식처럼 그렇죠. 머리에 좀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수립된 게 아니라 3.1 운동의 수혜를 받고 등장한 것 가운데 이제 의열단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박헌영 같은 공산주의자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상민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민족주의 계열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주의 계열, 그렇죠. 또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3.1 운동이 그 만들어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싸우고 이래서 다양한 그런 가능성의 역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성고보에 하여튼 그때 유명한 네. 사람들이 많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즌2에 얘기했을 때 네. 박헌영이 모진 고문을 받고 나왔을 때 네. 시문이 내 친구 박구나 뭐 그러면서 시를 네, 쓰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이 경성고보 동창이니까. 그 제목이 네, 박군의 얼굴이라는 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1 운동하면 딱 유관순 열살 떠오르듯이. 네, 여학생들도 3월 1일 날 만세 시위에 참가를 했는데 네. 이때 거리에 나온 학생들은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유일했어요. 왜요? 이때 당시에 이화학당하고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이잖아요. 네네. 네. 그다음 정신여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이 막았어요. 거리로 나가는 거를. 그래서 막아가지고 교내에서만 이 만세 시위 하시는 분들이 3월 1일 날 이화여고 앞을 막 지나가요. 이화학당 앞을. 그래갖고 학당 안으로 막 들어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만세를 불러. 왜냐하면 그 앞에가 바로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그 대사관 앞에 이제 그 선언서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쪽으로 진출을 했다가 이화 학당이 있으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막 만세를 외친 거죠. 같이 부르죠. 같이 만세 시위를 그러니까 하자. 이제 학생들이 그 정문이 막혀가지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 교정 안에서 유리창 막 바라보면서 막 만세를 같이 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화학당 정신여학교는 이제 교사들이 막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네. 경성여고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나왔다면서요? 네, 이 학생들은 교문을 막았는데 기숙사 문을 부셨대요. 학생들. 경성여고보. 네. 이화학당이나 정신여학교보다 그 당시에 이제 경성여고보. 네. 조금 기운이 더 셌네요. 네. 문을 뜯고 거리에 진출한 거군요. 이 전체 그때 당시 학생이 통계를 보면은 170명 아주 좀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그 기숙사 문 뚫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진고개. 네, 지금 명동 일대. 네. 거기까지 진출했어요. 이 시위대가 그때 당시에 뭔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을 다 어디로 갔냐면 명동 쪽으로 갔습니다. 진고개 쪽으로. 그쪽에 그 남산 자락에 조선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이제 택이라고 그러잖아요. 택. 그렇죠. 다음 택이 어디냐. 이러면은 몇 시에 어디로 모인다고 이렇게 은밀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학생들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택은 진고개. 그 진고개가 지난번 그 드라마 뭐죠? 미스터 션샤인. 네, 미스터 션샤인의 이제 주요 무대였기 때문에 진고개라는 이름도 나왔고 소개가 많이 됐죠. 서울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 그 진고개였죠. 그렇군요. 네. 경성여고보 학생들이 많이 잡혔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명에서 30명 가량의 여학생들이 붙잡혔다 그러는데 이 학생들 중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훈방 조치가 됐고요. 2명만 못 풀려났어요. 2명. 주모자로 지목됐군요. 네, 주모자로 지목돼요. 학교 당국에서 이렇게 2명을 찍었고 경찰이 보기에도 2명이 제일 주도자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명이 붙잡혔는데 그분들이 최정숙이라는 분하고 최은희라는 분이에요. 최은희라는 분은 박희도라고 하는 그 YMCA 간사 33인 중에 한 명이고 나중에 친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박희도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최정숙이라는 분은 27일인지 28일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 즈음 해가지고 남학생들한테 연락을 받은 사람이래요. 미리 이제 조직이 됐던 학생인 거죠. 그래서 최정숙이 사실상 경성여고보의 학생 대표자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미리 하루 전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전교생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 최정숙 그 당시 학생. 우리 최정숙 학생은 이제 체포된 다음에 뭐라고 남긴 말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체포된 다음에 독립운동에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예심 판사가 물으니까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최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일보 기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최초의 여기자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성격이 아주 걸걸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잡혀가지고 3월 후반까지 붙잡혀 있다가 다행히 기소가 중지가 돼가지고 풀려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고향에서 또 시위를 했어요. 그래갖고 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하고 비슷하네요. 유관순 열사도 고향에 가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뭐 시위하면은 네. 뭐 유인물이 많잖아요. 네. 뭐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막 그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신문, 경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포가 됐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하신문이 조선독립신문. 조선독립신문. 네. 그러니까 조선독립신문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조선독립신문. 조선독립신문을 만든 주체는 누군가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이종린이라고 하는 천도교인하고 이종일이라고 하는 그 보성사 사장.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한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네, 그죠. 맞습니다. 보성사. 네. 독립선언서 딱 뿌리고 난 다음에 또 뭐 더 뿌릴 거 없으니까 이걸 좀 투쟁을 이어가려면 뭔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근데 조선독립신문을 이렇게 뿌렸으면 잡혀갈 텐데. 네. 어떻게 이 이종린, 이종일이 한 거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 대표자의 이름을 윤익선이라는 이름을 대신 써가지고 그분만 잡혀가고 실제 인물은 안 잡혀간 상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1호는 그 보성사에서 인쇄된 걸로 나왔고요. 2호부터는 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쇄소가 이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으니까 2회부터는 등사를 해가지고 2회부터는 장종권이라는 그 사람하고 같이 젊은 청년인데요. 근데 이 조선독립신문이 신기한 거는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틀려요. 누가 구속되면 딴 사람이 나서고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종린, 이종일 이런 분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니까 또 장종건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만들고 네. 또 그 뒤를 이어서 그다음에 이종린이 잡혀가니까 장종건이라는 분이 다른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다른 조선독립신문이 동시에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검거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틀에 한 번씩 보통 신문이 나왔는데 신문이 안 나오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위험했을 때는 좀 숨어야 되니까. 그런 안 나오는 시기에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 신문이 안 나오지? 만들던 사람이 잡혔나? 혹시 붙잡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매라는 분이 똑같은 조선독립신문으로. 그런데 동시에 나온 거예요. 신문이 같은 날짜에 다른 호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는 이 강매의 제자였던 장용하라는 학생이 또 신문을 한 번 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장채극 전옥결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신문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그 신문을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또 두어 차례에 걸쳐서 또 조선독립신문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문을 발행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거고 잡히지 않은 분들이 또 몰래 신문을 만들어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8월까지 가요. 8월 29일 날 국치호가 나옵니다. 네, 그럴 정도로 3월 달부터 시작했던 것이 좀 띄엄띄엄 나오기는 하지만 8월까지 이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했던 신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하신문이 계속되는 검거에도 이렇게 릴레이로 발행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다고 느끼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만세 시위, 독립운동의 열기를 그 열기가 사그러들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에서 욕망에서 스스로 나서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인쇄물이 거의 유일한 매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하신문하고 뭐 경문 이런 게 가장 강력한 어떤 그 투쟁을 알릴 수 있는 그 도구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매일신보라고 하는 거대 매체, 경성일보라고 하는 거대 매체,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기관지하고 싸우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친일파 동원해가지고 그 독립불가론을 막 주장을 하고 뭐 이완용 같은 인간들이 계속 막 이렇게 논설 같은 거 싣고 막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기고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매일신보 통해 가지고 독립신문을 일부러 축소해서 보도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면서 매일신보 너네가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3월 1일 당일에 네.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고종이 독살됐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에는 완전히 그렇게 믿었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만세시가 격화된 측면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고요. 네. 고종 독살설 이게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고종 독살설. 팩트 체크 해볼까요? 네. 그 고종 독살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시위에서 막 그렇게 퍼졌던 거고요. 이게 이제 활자화 돼가지고 역사책에 실린 거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네. 박은식 선생이 쓴 거기에 독살을 단정하는 내용으로 역사책에 실리게 돼요. 아, 독살이 네. 100%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긴가민가 하는 좀 두 가지의 의견으로 좀 갈라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그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록들이 듬성듬성하니까요. 지금처럼 막 과학적으로 막 그런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렇죠. 네? 갑작스럽게 이제 승하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고종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염을 하는데 엄청나게 시신이 팔 다리가 엄청 부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부은 거죠. 네. 그런데다가 그 입 안을 닦으려고 이렇게 물수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닦으려고 했는데 이 이빨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이빨이 다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혀가 녹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독살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목격한 그때 당시의 내관들 그리고 그 민씨 세력들, 민씨 그 가까운 그런 세력들이 그걸 보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윤치호 일기에도 실려요. 윤치호 일기에 윤치호가 어떤 내관을 통해 갖고 들은 얘기를 썼는데 굉장히 뭐냐면은 고종이 독살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된 거고 이 소문들이 주변으로 막 전파되면서 이제 고종 독살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황상 당시 이제 일제의 식민 통치가 한창이었고 굳이 고종을 독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네.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실이 어떤 건지 규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시영 연구원은 독살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시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조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거를 독살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 윤소영 그 역사 연구가 분들도 주장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독살을 해가지고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네. 고종 독살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흔히 소문이라는 거는 네. 그 대중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믿고 싶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조선인들이 보기에 지금 고종이 갑자기 죽었는데 고종이 뭔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좀 믿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끝까지 황실만 지키려고 했던 그런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뭔가 좀 같이 지금 독립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독립운동을 끝까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좀 일본한테 저항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좀 믿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포됐던 소문이 어떤 거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근거를 일본이 그 조선이니까 스스로 원해서 합병했다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완용 같은 애들이 그 고종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강박을 했는데 그 고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서 그날 밤에 약으로 시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문서화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막 유포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뭔가 그런 일본에게 저항을 하다가 또는 친일파들에게 저항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었던 건 뭐 우리 지금 조 작가님도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조선 민중들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왕정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무능한 왕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맞아요. 식민지가 되게 이걸 막으려고 하다가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설정하는 게 그래도 마음에 좀 그렇죠. 약간이라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정, 그게 또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맞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유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조선인들이 이 고종독살설이라는 거는 조선인들이 고종을 보내는 어떤 마지막 인사 또는 마지막 예우가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종의 죽음이라는 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써도 됩니다. 고종이 그 죽음의 시점이라는 것은 묘하게 잘 찾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한 무능한 군주였지만 마지막 죽음의 시점이라는 것이 묘하게도 참일혁명의 이제 뭐랄까요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시점은 절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3.1혁명 100주년을 맞아서 만세열전을 중심으로 해서 3.1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내일 방송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줄 겁니까, 조 작가님? 내일은 또 새로운 네 번째 인물, 장채극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3월 5일로 넘어가는 거죠? 네, 3월 5일. 그리고 이제 3월 5일 시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